하루에 한 광고를 2번 정도 봤으면 이제 구매를 안 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마다 노출 몇 회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시퀀스라고 해요. 이런 것을 설정해 주시면 그냥 무분별한 광고 노출보다는 조금 더 필요도 없이 광고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의 염진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어서 교육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교육했던 내용은 마케팅 채널별 역할을 통한 애드 시너지, 그리고 DA 광고에서 페이스북 편 1편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2편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은, 잠재와 신규 유저들의 유입 경로를 표현한 글인데요. 1차 유입을 할 수 있는 그 광고를 실현했을 때 유입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탈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입이 되면 다행인데 그 이탈되는 과정을 통해서 리타게팅을 다시 한번 실현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가 이제 어떤 매체를 사용을 할 거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저희가 페이스북 광고를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고객과 유사 고객 그리고 이제 기존 고객들을 어떻게 타겟팅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 관심사 타겟팅인데요. 이 관심사 타겟팅에서 보면은 그냥 여기서 관심사를 넣을 경우에 합집합이 되기 때문에 A를 충족하거나 아니면 B를 충족하거나 이 둘 중에 OR로 나가기 때문에 A, B 둘 다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타겟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방문을 한 사람 중에서 장바구니 담은 사람들한테만 내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광고 세팅 세트단에서 타겟 좁히기를 통해서 교집합으로 광고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인데요. 저는 페이스북 광고를 바로 이제 이런 다트판으로 비유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유가 이 다트판에서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판이 보일 겁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냐 봤을 때 1점부터 10점까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전환 가치 되게 연관이 있어요. 전환 가치에 제일 연관 있는 점수는 10점이라 쳤을 때 1점보다는 10점이 더 유리하게 나타나겠죠. 1점부터 10점까지를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트판 테두리 1점부터 10점까지인데 타겟 모수는 0부터 1까지 갈수록 되게 러프하지만 근데 10점으로 갈수록 되게 타이트해지겠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전환 가치는 10점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점에 러프하지만 전환 가치에 대해서는 낮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시 문제를 가져왔어요. 만약에 저희 마케터가 무인사에 입점돼 패션 브랜드를 관리하는 마케터이다 쳤을 때 여기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가 뭔지 봤습니다. 코어 타겟, 핵심 타겟에서 연령은 17세부터 55세까지 뒀고요. 그리고 성별은 남녀이고 관심사는 쇼핑이랑 패션 이렇게 뒀습니다. 유사 타겟팅으로는 방문 유사 0%부터 10%까지 그리고 구매 유사 0%부터 10%까지인데 이 구매 유사랑 방문 유사가 좀 차이를 보실 거는 0%부터 10%까지의 타겟 모수의 양이 되게 달라요. 이유는 방문을 할 확률보다 구매 유사를 할 확률이 되게 적기 때문에 모수 양을 쳤을 때, 그래서 이제 같은 퍼센트이지만 이쪽의 모수가 더 크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방문 유사로만 잡는다 하면은 방문 유사 안에서는 이탈이 되는 사람들도 되게 있겠죠. 엄청 많을 건데 이쪽에 타겟팅으로 걸고 싶다고 하시면 전환 타겟팅보다는 트래픽 캠페인과 어울린다고 보실 수 있고요. 구매 유사를 하기까지 0%부터 10%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방문도 하고 그리고 체류 시간도 조금 있고 페이지 뷰 콘텐츠, 홈페이지 안에서 검색 UI가 있으면은 이 안에서 검색을 한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타겟 모수 양은 확보가 힘들지만 전환 가치에 대해서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타게팅에 대해서인데 이 리타게팅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유사가 자사의 이런 액션을 취했던 사람들의 유사 바로 이제 동종업계 타사 고객이 되겠죠. 리타게팅이라는 것은 유사로 가기 전에 정말 저희 홈페이지 안에서 순수 액션을 취한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장바구니, 페이지 뷰 콘텐츠, 체류 시간은 60일 정도로 제가 뽑아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캠페인을 세팅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보시면 맨 먼저 트래픽 캠페인을 세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트판이 있으면 트래픽 캠페인으로는 정밀화된 타겟팅이기보다는 되게 러프하게 타겟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으로는 연령이랑 관심사만 잡는 거죠. 연령으로 17세부터 55세까지 관심사로 쇼핑 및 패션에 관심 있던 사람들, 그러면 이 연령 중에서 이런 관심사로 정말 관심 있던 사람들한테 광고가 내보내지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연령을 잡고 성별을 잡습니다. 거의 제가 하는 논 타겟 중에 제일 프리하다고 보는 타겟팅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17세부터 55세 중에서 정말 남녀 상관없이 다 들어와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 유사 0%부터 10%까지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제 왜 활용하냐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뭐 패션 브랜드를 맡고 있는데 이 패션 브랜드 안에서 저희는 패션 업종인데 갑자기 뭐 뷰티 고객이 유입이 된다거나 식품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유입이 되기보다는 동종업계 타사 고객이 조금 더 전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한 사람들의 유사를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타겟팅을 만들어 봤고 이렇게 했을 때 보시면 이 타겟팅 다트가 꼽힌 표시를 보시면 6%부터 10점까지 점수 별로 안 되어 있고 1점부터 5점까지 타겟팅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CPC는 되게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전환을 할 확률이 되게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대신 노출이랑 유입은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전환 캠페인인데 아까 정말 초반에 했던 트래픽 캠페인보다는 되게 그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타겟팅을 했어요. 맨 첫 번째로는 트래픽 캠페인에서 여기랑 전환 캠페인에서 여기랑 타겟팅은 똑같죠. 근데 이제 캠페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전환 캠페인이 트래픽 캠페인보다는 CPC가 조금 더 높고 전환을 할 확률이 트래픽 캠페인보다 조금 높습니다. 아까 정말 러프하게 가기보다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온 타겟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으로는 바로 이제 구매 유사 10%를 넣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방문 유사 보다 구매 유사가 모수가 더 적기 때문에 정말 단기간에 타겟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 보통 0%부터 10%까지 풀어놓고 타겟팅을 한 편입니다. 그 대신 이미 구매 유사란 전제가 깔려 있으니 이 모수는 전환을 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동일하게 전환 캠페인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타겟팅을 세분화했어요. 더 정밀하게 한 거죠. 첫 번째 보시면 연령은 17세부터 55세 그리고 리타겟팅을 잡았는데 여기 제가 자주 쓰는 용어 인데 장바구니, 페이지 뷰, 뷰 콘텐츠, 체류 시간의 줄임말입니다. 이 장뷰 패치로 60일간의 교집합을 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합집합을 하면은 저는 여기서 교집합을 잡고 싶은데 장바구니 한 사람들만 타겟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모수는 많아질지 몰라도 전환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교집합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켰을 때 그냥 장바구니만 담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전환을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안으로는 연령이 17세부터 55세까지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리타겟팅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다른 점은 방문이랑 장바구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한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60일간의 교집합이지만 여기에서는 방문과 장바구니를 동시에 충족을 시키는데 1일, 3일, 5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세팅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일이면 하루 전까지 되겠죠. 그리고 3일이면은 3일 전, 5일이면 5일 전까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전환 가치를 봤을 때 저는 한 5일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1일만큼 보다는 전환을 할 확률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저는 보통 이제 CPM 값을 조금 올려서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5일 전에 들어왔던 사람들보다는 광고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CPM 값을 5,000원 두고 3일 같은 경우는 3,000원 두고 그리고 5일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두는 이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캠페인, 전환 캠페인보다는 CPC 값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전환을 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이 머신러닝을 잘 한다고 소문은 났는데 정말 놓치는 고객들은 없을까? 아닙니다. 이 페이스북도 정말 기계이기 때문에 놓치는 고객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는 타겟팅이 있습니다. 이 타겟팅은 제가 어떤 캠페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연락 주시면 여기 연락이 저 있죠?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 제가 세팅했던 그 전환 캠페인이 있죠. 이 세팅 값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캠페인에서 추가적으로 1일에 광고를 본 사람, 바로 이제 오늘이겠죠? 오늘 광고 본 사람 중에서 구매한 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바로 이제 이게 어떤 말이냐면 광고를 봤는데 구매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머신러닝이 놓친 것을 제가 한번 수동적으로 타겟팅을 더 한번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되겠고 그래서 아까 했던 타겟팅보다는 조금 더 10점 근접하게 들어온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광고를 많이 봤는데 오늘 봤는데 나는 구매하고 싶지 않은데 광고가 계속 뜨면은 광고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고객마다 하루에 한 광고를 2번 정도 봤으면 이제 구매를 안 한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며칠마다 노출 몇 회 이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시퀀스라고 해요. 이런 것을 설정해 주시면 그냥 무분별한 광고 노출보다는 조금 더 필요도 없이 광고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런 타겟팅 같은 경우는 전환 캠페인에서 조금 더 CPC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전환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겠죠. 페이스북에서 머신러닝으로 놓치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 고객들을 놓치지 않게끔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광고가 노출됨에 따라서 사이트로 유입이 되고 여기 사이트 안에 들어온 모수를 확보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이 트래픽 캠페인을 씁니다. 저희가 이커머스 업종을 많이 관리하고는 있긴 하지만 이 이커머스 업종에서 정말 퍼포먼스 낼 만한 거는 전환 매출액과 로아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전환 매출액 바라본다고 해서 전환 캠페인만 쓰면은 정말 타겟팅이 높은 사람들한테만 노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 업종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되겠지만 그 외에서 정말 저희한테 유입이 안 됐던 사람들 신규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트래픽을 조금 돌려서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내는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비유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렇게 정말 깔때기가 있으면은 깔때기의 통로가 좁았을 때 이슬만 맺히는 것보다 정말 깔때기를 넓혀서 닫고 놓을 수 있는 모수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저희 마케터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과정을 보시면 트래픽으로는 광고 노출과 유입의 양을 늘려서 정말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구매 전환 증대를 위한 캠페인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입에 최적화된 캠페인이 트래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트래픽 캠페인에서 광고 계제 최적화 기준이 있어요. 이 광고가 어떤 최적화 기준으로 광고 노출을 시킬 거냐. 보통 이제 광고를 세팅하시면 자동적으로는 랜딩 페이지 조회까지 되는데 마케터들이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기타 옵션을 펼쳐서 링크 클릭, 노출, 1일 고유 도달까지 있습니다. 해서 노출이라는 것은 광고 여러 번 표시에 최적화가 된 캠페인이고 브랜딩에 좋겠죠. 도달 최적화 기준 같은 경우는 광고를 많이 도달시키는 데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시겠죠, 잘. 그래서 좀 다른 점을 갖고 봤는데 이 이점을 봤을 때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정말 여러 번 타겟한테 광고를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달 최적화. 여기서는 며칠에 몇 번 광고 도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광고의 피로도를 조금 덜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오늘 교육을 해봤고 트래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광고의 이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